반갑습니다. 11년차 1% 트레이더 코인포스입니다.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솔라나 현재 207,200원 플러스 4.5% 쭉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본적인 청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쭉쭉 밀어주면서 금리 동결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되면서 투매를 한번 만들어냈죠.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듯 했으나 그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는 듯 바로 보였으나 여기서부터 바로 BOJ 일본은행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꺾이면서 분위기를 잡아줬죠. 그와 동시에 지금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꺾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리 인하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대기가 된 만큼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폭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번 주에 있을 어마어마한 변동성 이슈를 다 챙겨 드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지금 솔라나가 코인베이스와 치열한 본격적인 밥그릇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솔라나가 어마어마한 체급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암호화폐와 기존에 있었던 정통 금융시장 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참전을 하고 있는 게 솔라나이기 때문에 우리 솔라나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내용 보시자면 솔라나 공동 설립자가 코인베이스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가장한 기만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솔라나와 베이스는 지금 체인링크의 기술로 통해 가지고 엮여 있어요. 얽혀있기 때문에 오라클 상호 운영 기술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엮여 있는데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죠. 내용 잠깐 보시자고 한다면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를 내세운 브릿지 확장 전략을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선적이다. 야코벤코가 조금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결코 중립적인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브릿지의 수수료가 정산되는 위치와 어떤 생태계가 이익을 얻을지 결정되는 가치포에게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베이스의 이번 확장은 진정한 협력이 아닌 자본 유출을 위한 것이다. 즉 우리의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과 개발자들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코뱅크는 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연산 작업을 솔라나로 이전해서 그러한 거래 수수료와 경제 활동이 솔라나 검증들한테 귀속되게끔 해야 된다. 지금처럼 베이스 자체에서 전부 다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있는 개발자들을 지금 싹 다 데려가지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말 그대로 마케팅적으로는 우리의 동맹이라고 해놓고서는 우리의 지금 피를 쏙쏙 뽑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임원들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베이스가 솔라나의 기술 마케팅 팀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인들이 지금 브릿지를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베이스 측이 우리 솔라나 출시 파트너 하나 없이 본인들 멋대로 제품 내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발자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진정한 상업적 대화를 원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지만 의미 없는 얘기는 우리는 사양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격적인 다툼을 더욱더 예고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솔라나가 예민한 지금 모습을 보이는 데는 베이스가 이더리움 때도 2023년에도 유사한 동맹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개발자들의 점유율을 흡수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환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베이스가 한번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용해 먹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조금 더 날이 서서 지금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코인 생태계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해요. 말 그대로 유동성과 개발자의 전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12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 지금 60억 달러가량 나오거든요. 합하면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실험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누가 진짜 메인이 되느냐.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죠? 첫 번째 유동성. TVL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 개발자 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따른 수수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네 번째 기관과 기업의 채택을 누가 받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협력인데 실질적으로는 상대 체인의 유동성과 개발자들을 빨아먹는 그런 통로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유독 날이 서가지고 더욱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번 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솔라나가 훨씬 더 규모 큰 거 아니야? TVL도 120억 달러라며. 그런데 왜 지금 베이스에 쩔쩔매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베이스는 말 그대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최대의 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월가와 기관, 규제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초대형 금융 권력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힘의 권력이 분명히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솔라나도 굉장히 강력하고 기술력, 처리 속도, 사용자 수, TVL까지 완벽하게 메인으로 올라온 그런 체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정통 금융시장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한테 살짝은 쩔쩔매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쪽에서 지금 솔라나를 안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자체가 이제 솔라나 자체를 메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솔라나를 더욱더 모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솔라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끌어당기자. 자, 그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거거든요. 정말로 하찮은 체인이거나 무시할 정도의 체인은 코인베이스에서 브릿지도 만들 필요도 없고 저격도 안 당하고 논쟁당할 이유도 없다. 즉 완전히 관심 없을 텐데 그만큼 솔라나가 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가 빨아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메인 전장에 올라온 만큼 솔라나 더욱더 위쪽으로 많은 기관급들 수요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솔라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또한 지금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기업, 실물 유틸리티 확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제발 뭐 알트코인 끝났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차트의 양봉과 음봉 하나에 쫄 게 아니고요. 우린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3분기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53억 달러로 35%나 증가를 했어요. 이 차량 또한 어마어마한 증가 보여줬고 알트 스테이블코인 또한 지금 높은 성장률 기록하고 있죠.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 첫 번째 비트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이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금융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알트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2금융, 3금융이라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스테이킹 이자를 줘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갈수록 솔라나 체인 위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라나의 기본적인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솔라나 같은 경우 차근차근히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스닥과 같이 추종이 되면서 저점 자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상방 가능성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죠. 이제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씩이나 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조금씩 추세를 꺾여 들어간 상태에서 기간 조정으로 추세를 깨고 나서 다시 한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5만원, 6만원 선까지 얼마든지 돌파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33만원, 34만원까지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만큼 우린 지금부터 이런 유동성 대폭발 시대 무조건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하나 드리고 자, 바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 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 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 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의 날때입니다. 대청산의 날 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리플이 3,00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툼에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 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니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 급등 코인과 조금 숨어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전부 다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동일하게 지금 바닥권을 잡으면서 조금 더 솔라나보다 우세한 그런 상승 추세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 쪽에서 지금 뱅가드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잔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준비를 이 고점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개인들만 좋은 짓거리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물량 다 잡고 나 물량 다 잡고 좋은 뉴스 붙이면서 개인들아 지금부터 사줘. 내 물량 더 넘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금 블랙록과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 나스닥과 철저히 커플링 되고 있다. 자,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블랙록은 내년도에 있을 이 토큰화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위에 대해서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게 바로 토큰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화에 대해서 조금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 지분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큰 현물 자산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본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제 법적인 요소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분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정 수 이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한도 좀 주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소유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란 어떠한 물건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분을 이상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의 민법상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미법상 법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나라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틀, 확실한 규제, 제도권을 만들어 놓고 성공만 한다고 하면 블랙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모두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로 더욱더 크게 발돋움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뱅가드 또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서 이제 기관의 슈퍼사이클에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페드워치 금리 인하 가능성 87.4%로 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의 상승 또한 어느 정도 이러한 금리 인하를 조금 먼저 선반영한 건 아니냐, 자,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하락을 만들어준 일본은행 BOJ의 긴축 우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얘기해요. 야, 엔캐리 청산 공포는 너무 조금 과도하다. 이미 선반영돼 있다. 대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채 금리 자체가 이미 최고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하지 않느냐. 미리미리 뉴스가 샜기 때문에 큰 손들이 국채를 팔았고, 거기에 따라 국채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즉 실제 청산 공포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는 국채 가격은 어떻죠? 똥값이 되는 거죠. 그죠? 미리 던지고 나중에 더 높은 금리 나올 때 사야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다 보니까 조금 더 유독 민감하게 적용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채권 공포 중에서는 가장 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독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것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형 인플레가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미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청산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흐름들 말 그대로 세력이 이용해 먹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래들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솔라나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숏을 치고 있죠.
하지만 누가 이긴다? 항상 고래가 이긴다. 고래들은 지금 현재 롱 매수 포지션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자고 한다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매수적 관점으로 지금 유동성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토탈3 차트입니다. 토탈3 같은 경우도 같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탈3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자, 그런 시가총액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 보여주는 건 암호화폐 쪽으로 조금씩 돈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제 서서히 저점에 대한 공포보다는 많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데서 매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자, 그런 형태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누르시면 제가 이런 실시간 뉴스 등 계속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방 들어오셔가지고 뉴스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대응 잘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누르시면요, 이렇게 코인포스와 함께하는 부자 프로젝트 바로 링크 나오실 겁니다. 자, 거기서 라이브 소통방, 실시간 소통방, 텔방 제가 링크 입장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뉴스 너무나 많잖아요. 그중에 트레이딩이 도움되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고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입력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본격적인 상승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 같이 커플되고 있는데 나스닥도 어떻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미친 수급 보여줄 테니까 이런 나스닥에 따라서 최근에 비트도 같이 커플이 된 거 보셨죠? 같이 올라가면서 분위기 자체를 완벽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자,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자,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업비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이 아직 완벽히 잡지 않은 상태로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친 듯이 펌핑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BTC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50에서 100% 너끈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